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쟁점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순봉 기자 생일이었어요. 네,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DJ님이 그 다음 날 생일이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일이라서 요즘 뭐 저 메시지 보내는 뭐 깨톡으로 네. 선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다음 날이 제 생일이라서 굉장히 저도 민망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네. 다음 날 딱 이게 12시가 지나니까 아니, 생일이라고 떠서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에 보냈는데 이거 참. 아니 믿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제가 삼겹살을 보냈어요. 네. 우리 순봉 기자가 저한테 도라지 즙을 보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선물 주고받는 건 아주 좋아요. 네, 기분 예,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뉴스들도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한번 보죠. 각 지역별로 버스 노사가 밤을 새워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모두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이 임금에서 주 52시간 문제 이거를 해결을 위해서 아마 연기해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분간 잠정 연기를 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그 경기 자동차 노조 위원장 장원호 위원장이었는데 지금 연계한다는 게 이게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함께 연계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아침에 뭐 굉장히 큰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버스 대란에 관련된 뉴스였고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심각한 버스 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예. 일단 지역별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우리 권유부 청취자분들도 버스 파업을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어제 권유부 방송 시간에는 울산 지역이 새벽 5시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방송이 끝나고 한 아침 8시쯤에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파업을 철회를 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버스 대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건데 국토부가 어제 집계한 내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8개 지자체가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5개 지역은 파업을 보류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기는 오늘 29일까지 파업을 유보만 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협상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9일까지 또 파업을 유보한 거지 아예 뭐 협상이 타결된 상황이 네, 아니기 그런 건 때문에요. 아니죠. 예. 네. 사실 이게 버스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 뭐 좀 셈법이 아주 복잡해요. 그렇죠. 이 시민 불편을 바로 초래한다. 이 부분이 다른 노사 협상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요금 인상을 두려워한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표로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 지자체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유심히 보면은 버스, 지하철, 택시 이런 대중교통 관련된 요금 이 기사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선거가 임박해서는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이 한마디로 지지율과 요금은 대체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요금을 내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경우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요금 인상을 반기는 시민들은 또 당연히 거의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선거를 통해 뽑히는 지자체장들은 표심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력히 요금 인상을 반대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 당과 정부가 설득에 나서면서 결국 요금을 인상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지자체장들은 요금 인상도 그렇지만 또 파업도 반드시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버스노조 파업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시민의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지자체가 비상 정책을 세운다고 해도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자체장이 직접 협상장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서울시 버스노사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질 때 뭐 사진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네. 거기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까지 함께 있었죠. 그렇죠. 예. 박 시장이 직접 가서 중재를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연진님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파업은 철회가 됐습니다만 남은 것은 서민들의 요금 인상인가요? 씁쓸한 결과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5개 지역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니라서 그 불씨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들 좀 꼼꼼히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버스 파업 관련 뉴스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택시 기사분이 또 한 분 분신을 했어요. 네. 어제 새벽에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76세입니다. 안모 씨가 분신해서 숨졌습니다. 네. 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런 그 분신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이 벌써 택시기사 분신 사건은 4번째예요. 그렇죠. 이 숨진 안 씨의 택시에는 공유 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아웃 이런 문구가 적힌 홍보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이 뉴스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랍고 좀 안타까웠는데 특히 제가 국회를 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출퇴근을 하는데 국회 근처에서 택시기사 분신 사건이 2건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네, 지나가면서 그 연기 나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국회로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은 그 검문 절차가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보다. 예, 트렁크를 열어본다거나 이런 절차가 생겼거든요. 그때마다 뭐.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화물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예. 이 앞서 택시 업계가 반발한 대상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타다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죠. 이 타다가 좀 대상이 됐습니다. 이 택시 업계는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어서 택시 기사들의 취약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서울 개인 택시 운송조합에서는 카카오 카풀과 관련해서는 저 사회적 협의 기구가 가동이 돼서 당시에 협의를 한 게 있죠. 네, 결론을 그렇죠. 내렸었는데 네. 이게 국회에 가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가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어제 이 뉴스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 용두삼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빅뱅의 전 멤버죠 승리 그리고 또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되어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뭐 경찰총장 네. 이렇게 불렸던 인물이죠. 실제로 계급은 총경이고 예. 윤총경 혐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처음 버닝썬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발언을 했는데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 이렇게 아주 비장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좀 인상 깊었는데 근데 어제 윤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뭐 수사가 마무리를 됐습니다. 수사가. 그러게. 예. 뭐 이 때문에 실망한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윤총경은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중에는 가장 직급이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닝썬 수사 정점으로 여겨졌던 가수 승리 그리고 유 전 대표 그리고 이 총경까지 해서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거고요. 그 전 두 분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고 이번에 아예 그 마무리가 된 거죠. 윤총경은 아예 그냥 수사 자체가 끝이 난 그런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포털 뉴스 이 검색어에서는 승리가 승리했다 이런 검색어가 또 오르기도 했는데 이게 좀 네티즌들이 이번 상황을 꼬집는 그런 글귀로 보입니다. 이 버닝썬 관련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었습니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 네, 뭐 유착 의혹부터 시작해서 마약, 뭐 거기에 뭐 성폭행,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어떤 주축이 됐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구속영장 기각이 되어버리고 또 경찰 유착에 있어서 가장 그 높은 계급의 네. 윤총경은 아예 수사가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이 경찰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검경 수사권 갈등을 네. 빚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검찰의 사건이 송치가 될 건데 지금 상태에서 그럼 만약에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떤 의혹이 새로 나온다. 그럼 이제 경찰 수사력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될 거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 양대 조직의 아주 핵심 사업 같은 것들인데 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안의 본질보다는 검찰과 검찰, 경찰과 검찰 이 사이의 어떤 힘싸움에 네. 이 본질들이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검경 수사권 갈등이 아주 최고조예요. 네, 아주 뭐 노골적인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네. 이 경찰이 전 검찰총장을 그리고 검찰은 전 경찰총장에 대해서 각각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차장을 비롯해서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이문정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인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에 이 4명이 이 김수남 전 총장을 비롯한 4명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아 무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어제는 또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던 날이에요. 이 검찰은 지난 10일에 이 두 사람이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불법 개입했다 이런 혐의를 두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어젯밤 법원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는데 이 강 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 정보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날 서로 이렇게 칼을 겨눈 모양이 된 거죠. 이 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걸 두고 검찰에서는 좀 불만이 있는데요. 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적법한 절차일 뿐 시기를 노리고 진행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이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서 또 향후 새로운 갈등 국면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메일을 보냈죠. 네. 그 이메일에 대해서 약간 탐탁치 않아 한다라는 그 뉘앙스들이 지금 풍기고 있는데 오늘 아마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 뉴스가 될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검찰하고 경찰이 전직 그 조직의 수장들을 서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러면서 이건 지금 정면에 칼을 겨누고 있는 모양. 정말 힘싸움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예. 그런 힘싸움에 국민들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패스트트랙에 반대했었던 오신환 의원이 오늘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에 뽑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창업주 격인 안철수, 유승민계가 함께 오신환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 결정에 있어서 선 대표님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뉴스입니다.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선출이 됐어요. 네, 국민의당 출신의 김성식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 오신환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의 재선 의원이고요. 서울 관악 을을 지역구로 합니다. SBS 정치쇼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익 PD 증언에 따르면 이 네. 오신환 의원은 관악구에서 헬스클럽을 운영을 했었다. 그래서 잔익기도 좀 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관악을이 지역구군요. 예. 네, 이 그 주유소를 또 운영하는 걸로도 유명해요. 그렇죠. 네. 예. 이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력이 국회의원 중에 좀 색다른 편인데요. 그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학 연극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 만나면은 사석에서 배우 송강호 씨, 이선균 같은 극단에 씨, 있었죠. 네, 네. 이런 분들과 함께 연극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실제로 본인도 연극 배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 입학 동기 중에 장동건 씨도 있었다고요. 아, 네. 물론 장동건 씨는 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함께 학교 다니는 얘기를 밖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가 관악. 그러니까 서울대를 끼고 있습니다. 네. 2015년 4.29 재보선거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때 사시 존치를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법사위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력 자체는 연극 배우지만 이 사법 이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의정 활동을 하면서는 계속해서 이쪽 분야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 사개특위위원을 맡았던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게 이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페이스북에 밝혔고 그러자 이 직전 원내대표죠. 김관영 의원이 강제 사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이 이 패스트트랙을 함께 저지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사보임이라는 단어가 뭔지 궁금하게 네.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오신환 의원이었는데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패스트트랙 처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회 전체 상황에 큰 변곡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두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패스트트랙 처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또 보수통합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여요. 먼저 패스트트랙 국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바른정당계가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형성돼 있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원래도 바른미래당이 좀 약한 고리여서 한국당이 이 부분을 좀 집중 공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또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불법적인 사보임을 강행해서 패스트트랙의 공수처법 같은 것을 태웠다. 이게 바른정당계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입장을 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제 오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자마자 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임명했던 최입의 임재훈 의원 사개특위 위원이 사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미 교통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되냐?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잖아요. 안건들이. 그리고 그렇다면은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게 이 패스트트랙의 원래 그 취지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바로 동력을 잃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사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고 그렇죠.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라서 아직 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없어질 거는 굉장히 뭐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네. 향후 순탄치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4당 공조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 그 보수통합의 고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동물국회 뭐 그런 표현들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패스트트랙 대치정국에서 그때 자연스럽게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렇게 함께 뭐 앉아서 문을 막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이 물론 오신환 의원은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른정당계가 당을 잡은 만큼 보수통합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뭐 이 관련해서 김관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됐죠. 당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원내대표 사퇴를 하면서 꼭 했던 얘기가 바른미래당을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 부분이 또 보수통합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어쨌든 오신환 그러면 이제 연관검색어처럼 손학규 당대표가 지금 같이 떠오른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 어제도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대표 떠나라라는 뉘앙스의 말을 그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했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선은 곧 손학규 대표의 위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신환 원내대표하고 맞붙었던 김성식 의원 이 두 후보가 공약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근데 네. 다른 거가 뭐냐면 오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 즉시 퇴진을 내걸었습니다. 즉시 퇴진. 네. 예. 그럼 이제 의원들의 뜻이 거기에 동의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오 원내대표가 어제 당선 일성으로 얘기한 게 그 변화의 첫걸음은 지도부 체제의 전환이다. 손 대표도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실 거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네. 이 손학규 대표 퇴진에 힘이 실리면 자연스럽게 안철수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조기 등판론도 탄력이 붙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하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24명이었어요. 그래서 19표를 공개했을 때 오신환 의원이 13표가 나와서 가반이 됐기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그 개표를 끝까지 안 하고도 결과가 나와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오신환 의원 13표, 김성식 의원 6표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15대 9는 됐을 거다. 나머지를 다 공개를 했다면 네.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 쪽에 안철수 전 대표가 힘을 실어주면서 이런 모습이 연출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두 계파가 손을 잡아서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의 또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바른미래당의 모습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박순봉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